네, 이번 시간에는 주요 운동 부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은 18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주요 운동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배기다기관, 흡기다기관, 피스톤, 그 다음에 크랭크 축, 오일 스트레이너, 오일 팬,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쪽 보면은 실린더 헤드 커버 있죠. 커버 밑에 가스켓. 이건 무슨 가스켓이죠? 실린더 헤드 커버 가스켓. 그 다음에 실린더 헤드 나오죠. 그 다음에 가스켓 또 나오죠. 요건 무슨 가스켓이라고 그러죠? 그쵸? 헤드 가스켓. 얘하고 다들 헷갈려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엄연히 재질이 틀립니다. 예전에는 실린더 헤드 커버 가스켓 같은 경우는 100%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고무 재질로 해서. 근데 최근에 기술 좋은 회사들은요, 이 가스켓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 가공도 하는 업체들도 하는 제작사가 있는 거죠. 헤드 가스켓의 종류는 저희 자격증 기준으로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나요? 보통 저희는 보통 가스켓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스틸 가스켓, 그 다음에 스틸 베스토 가스켓. 기억나시죠? 요건 기억나죠? 안 나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좀 자주 나오는데. 왜냐? 길잖아요. 영어잖아요. 이건 자격증 기준이에요. 군무원은 또 다르니까. 이거에 각각에 대한 설명은 보통은 다 잘 안 되어 있거나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건요, 이게 보통 자격증이나 차에서 다 공부할 때 이게 3개 나옵니다. 얘네들은 3겹을 씁니다. 제일 쉬운 거 스틸은 스틸. 보통은 어떨까요? 스틸 베스토 가스켓 혹시 진짜 못 들어오셨어요? 여기 안 나오나? 실린더 헤드는 위로부터 커버. 안 나오네. 보통은 지금은 쓰진 않지만 성면이 하나 들어갑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강을 덮어주는 거죠. 3개를 놔두고 빡 해서 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장이에요. 근데 이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3장이 들어갑니다. 스틸 베스토 가스켓은 이거 기억났을 텐데 안 나나요? 반대죠. 강을 가운데다 놔두고요. 성면 놔두고 짭을 시켜서 한 장으로 만듭니다. 스틸은 아까 말씀드린 강. 요즘에 성면 안 쓰죠. 성면 대신 흑연 등등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종류가 있고요. 실린더 헤드 같은 경우는 이따 계속 쭉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각각 실린더 헤드에 운동하는 부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솔직히 여기 비전공자분들 있으면 굳이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전공자분들이시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기억나고 있나 테스트 하셔도 돼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온 얘기 편하게 들으세요. 여기다 뭐 적거나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뒤에 다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얼마나 아냐예요. 기억나시는 부품. 피스톤이요? 크랭크 축이요? 네, 헤드에서만.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캠축 있죠? 얘기하니까 생각나죠? 원래 그래요. 시험 끝나고 나서 교실문 시험 딱 제출하고 나서 캠축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그죠? 로코함도 들어가겠죠. 그리고요, 밸브. 그쵸? 이게 하나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보면은 그냥 실린더 헤드에는 어쨌든 움직이는 애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말고 이제 뭐 엔진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OCV가 들어간다. 그럼 OCV도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구동 여기에 뭐 디젤 같은 경우는 고압 펌프를 이 옆에다 달았다. 아니 GDI 엔진이다. 그러면 그 GDI 엔진 고압 펌프를 헤드 옆에다 달았다. 그럼 얘도 구동 부품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캠축과 연결되어 있는 로코암과 연결되어 있는 밸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로코암이 없는 거는 바로 눌러버리는 거죠. 캠축이 밸브를. 그리고 밑에 크랭크 실린더 블록 및 크랭크 케이스. 왼쪽부터 실린더 블록 로어 케이스 오일 팬으로 되어 있고요. 실린더 블록과 로어 케이스 사이에 크랭크 축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피스톤이나 커넥팅 로드는 크랭크 축, 여기 크랭크 축이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크랭크 축이 들어가고 얘는 이쪽에 껴질 거고, 다시 오일팬도 로어 케이스 밑에 껴지는 거죠. 로어 케이스는 왜 들어갈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실린더 블록은 하나, 둘, 그냥 3기통만 할게요. 보통 실린더 블록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 밑에 오일팬이 들어가죠. 오일팬을 하나 덮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얘를 중간에 잘랐습니다. 로어 케이스 부분을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네? 크랭크 축을 넣으려고요? 안 잘랐어도 크랭크 축은 메인 베어링에 의해서 요 안에 들어가잖아요. 왜 잘랐을까요? 그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보통 주철, 예전에 다들 뭐 군대에서도 까보면은 얘 다 주철이죠. 철대기가 이만한 게 있어요. 무게를 줄이려고 얘를 계속 까다 보니까 더 이상 까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방법이 뭐예요? 높은 압력이나 열을 덜 받는 부분을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자. 이거죠. 이런 취지인 거겠죠. 이 밑에를 로어 케이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서 엔진의 무게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늘 베어링을 따로따로 그 메인 베어링 캡도 만들고 뭐 해서 만들던 거를 얘를 그럼 뭐 일체형으로 만들자. 뭐 불량으로 만들자. 이것도 다 가능한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에 크랭크 축이 껴지는 거죠. 그 밑에 오일팬을 다시 붙이는 거고. 그래서 실린더 블록 및 케이스 하고 오일팬에서 배풀하고 썸프 기억나시나요? 배프, 썸프. 기억 안 나시? 기능사 시험 다 보셨다면서요? 요 위에 칸을 이렇게 막아 놓는 게 배프고요. 썸프는 이걸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위에를 막았어. 위에를 막는다는 건 꽉 막는 게 아니에요. 위에 오일팬을 위에서 봤을 적에 이 정도의 면적이 있으면요, 배풀이 이 정도를 막고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오일이 흔들리는 거 얘가 막아주겠죠. 썸프는 그렇죠. 경사에서
경사 구간에서 엔진이 늘 똑바로 서 있으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얘가 근데 이렇게 기등하는 데도 있죠. 그럼 엔진이 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뒤뚱 서 있어요. 근데 하필 스트레이너가 여기에 있어. 그럼 엔진 박살나죠. 썸프를 넣어서 얘를 어느 정도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는 베푸는 차량이 뭐 이동을 할 때 진동을 하면은 뭐 오일이 흔들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렇게 계속 쭉 서술로 돼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봐도 아시겠죠? 다음은 가솔린 엔진 일반. 가솔린 엔진 여기는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저랑 수업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이거 책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굳이 읽을 필요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읽으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몇 분은 딱 그래요. 읽어주니까 좋다. 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어폰 꽂고 읽어주니까. 그죠? 안 읽어주고 그냥 뚝뚝뚝 얘기하면은 거기를 찾는데 시간 걸린다.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 읽어보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을 연소시켜서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여기서 열 에너지, 이건 이제 열 역학적인 거죠.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꿈으로써 차를 주행시키고 엔진의 기본적인 작동은 흡입, 압축, 연소가 폭발이요. 연소, 팽창. 연소 팽창이 폭발 과정이고요. 배기의 사행정이 반복되며 그 사이에 피스톤 이왕복하고 크랭크 축은 이회전한다. 이것이 엔진의 행정이고 사행정 가솔린 기관이다. 여기도 책도 똑같죠. 피스톤 이왕복할 때 크랭크 축도 이회전한다. 근데 이게 아마 추가적으로 하면은 캠 축은 1회전한다라고 모든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행정에만 해당됩니다. 이행정은 어떨까요? 네? 그죠? 한 바퀴에 한 바퀴씩이에요. 일행정은 한 바퀴에 한 바퀴씩이고. 근데 요거 좀 설명은 뒤에 가서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여기서 이제 1g의 가솔린. 1g의 가솔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약 15배의 공기가 필요하다. 요거는 중량비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중량, 무게. 중량비고요. 그래서 15배의 공기가 필요하고 가솔린은 석유의 정제로 얻어지는 비점이 낮은 탄화수소를 액체를 그대로 발화시키고 그냥 밑에 쭉 읽어보시면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여기 저희는 불꽃 점화 방식 가솔린 타입이죠. 여기 불꽃이 있으니까 불꽃 점화에서 이건 가솔린 타입이고요. 여기서는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운동의 동력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열역학적에서 보면은 열 에너지가 발생되면은 그 열 에너지가 발생하면은 체적이 증가하죠. 압력이 높아지고 그 힘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냥 간단한 원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열 받잖아요. 터지니까. 이게 더 뒤 가서 뭐 좀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이때 과정은 밀폐계. 즉 외부하고 뭔가의 물질 교류가 없는 막혀 있는 상태를 밀폐계. 아마 이거는 정비할 때 나오려나? 아니면 이따도 나올 수 있으면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열역학적으로 보면은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비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희는 연소점, 발화점 또는 착화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뭘 뜻할까요? 저희는 이런 말 좀 많이 들을 거예요. 발화점. 들어보시죠.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네. 불이 붙는 온도가 뭐죠? 발화점? 불이 붙는 온도.
타는 시점. 인하점은요, 그러면? 불이 발생하는. 다 똑같지 않나요? 그쵸? 애매모호한 정의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대부분 책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책이 없어요. 어느 책을 찾아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건 없고, 인하점은 뭐 앞에서 설명하고, 디젤 나와서 뒤쪽에서는 디젤 나오는 데는 발화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발 과정이 있는 것들은 연소점을 자꾸 얘기해요. 아마 책들 유심히 보셨으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하점은 뭐냐면은 내가 불꽃을 갖다 댔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예요. 내가 여기서 성냥을 켰어요. 뭐 여기 앞에 뭔가 유체가 있어요. 발화 물질이 있어요. 내 성냥에서 불을 켰어요. 갖다 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얘가 불이 붙을까요? 안 붙죠. 갖다 댔을 때 불이 붙는 게 인하점. 그 다음에 연소점은 불이 붙었으면은 계속 타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뭐 불이 붙어서 여기가 뭐 한 1000도씨가 된다고 쳐봐요. 근데 이쪽 경계로 해가지고 얘는 영하 뭐 한 100도야. 탈 수 있을까요? 급격히 온도가 떨어지면은 얘도 죽어요, 불도. 그래서 연소점은 계속 탈 수 있는 온도예요. 요거는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연소 온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연소는 불이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온도이다 라는 걸 라고 하고요. 요건 아시죠? 발화점, 착화점. 디젤은 자주 나오잖아요. 이건 뭐죠? 그렇죠. 불이 자연 발화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착화. 디젤은 착화잖아요. 자연 발화잖아요. 자연 발화를 온도를 높이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불을 가하던가 압력을 가면 돼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압축을 시키면은 최적이 작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지죠. 그 압력도 같이 높아지고 온도도 같이 높아지죠. 거기다가 연료를 찍 뿌려버리면은 불이 붙죠. 그래서 인하점 같은 경우 가솔린은 아마 마이너스 42도 정도로 보고요. 디젤은 60에서 80 정도로 보고요. 연소점은 보실 필요 없고, 가솔린은 발화점. 얘는 550도. 얘가 디젤이 350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책마다 한 50도 정도씩은 차이가 나요. 근데 대부분 500도는 550, 350 전후반. 이렇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개념만 있으면 돼요. 디젤을 해서 막 연소 막 설명하는데 갑자기 인하점 나오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발화점, 인하점 막 얘기를 하면은 요거 생각하다가 다른 걸 못 봐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요게 잘 생각이 안 난다. 내가 뭐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산을 불태우고 싶어. 인하점은 갖다 대서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고요. 불을 질렀는데 여기 계속 타들어가는 게 연소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이거 손 안 대고 하고 싶어. 얘를 막아버리고 계속 빛을 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질 때. 얘가 지가 스스로 탈 수 있는 온도까지 올리는 거. 이 발화점.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서 각각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운동 변환 크랭크 기구. 여기는 말 그대로 피스톤 상하 운동하는 것을 피스톤 왕복 운동하는 것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크랭크는 뭐 크랭크 기구는 이런 사진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기초에서는 이거 다 나와요. 기본이나 책자에서는 크랭크 기구, 크랭크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그래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은 얘는 회전 운동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회전 운동은 왕복 운동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피스톤이 늘 크랭크 축에다 힘을 전달할까요? 아니면은 크랭크 축이 피스톤한테 힘을 전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늘 전달만 한다. 난 늘 전달은 하진 않지만 크랭크 축이 피스톤한테는 힘은 전달은 안 한다. 안 한다. 늘 안 한다.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할 때 힘을 받는 시점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힘 없어요. 그러면 폭발이 일어났을 때 크랭크 축한테 힘을 전달하죠. 그럼 크랭크 축은 쭉 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어딘가에 힘을 저장을 해놔요. 동력 쓸 건 쓰고 힘을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얘는 한 번 폭발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쉬어야 되잖아요. 삼행정을. 그동안 얘한테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빼서 일로 보내는 겁니다. 얘를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밀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폭발해가지고 힘을 다시 받고 이 힘을 동력으로 일부 쓰고 일부 그 힘을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4행정 사이클. 4행정 사이클. 흡입 행정부터 볼게요. 흡입은 밸브, 흡기 밸브 열림, 배기 밸브 닫힘, 피스톤 하강, 실린더는 부압. 흡기 밸브는 가솔린과 공기 혼합기가 유입, 압축은 흡배기 닫힘, 피스톤 하강, 하강으로부터 반전 상승, 실린더 내의 압축 올라감, 연속 팽창.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볼게요. 흡입 행정. 저희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흡입으로 와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이제 4행정 사이클의 기본 원리입니다. 흡기. 밸브는 뭐가 열릴까요? 그렇죠? 흡기 밸브가 열리고요. 배기 밸브는 닫혀 있고. 압축은요? 둘 다 닫혀 있는 거고. 폭발은? 네? 폭발하는데 둘 다 닫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닫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폭발하는데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백파이어. 그렇죠. 폭발이 아니더라도 뭔가 열려 있는데 안에서 폭발이 나면은 백파이어라고 하죠.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맞는 것도. 순간 당황스럽죠. 맞는데. 배기는? 배기만 열려 있죠. 배기만 열려 있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흡기는 피스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가면 돼요. 하나의 공간에 피스톤이 내려갑니다. 여기에 최적은 어떻게 되죠? 최적은 커지죠. 내려가니까 여기서 피스톤이 요 밑에까지 내려오면은 여기서 요만큼까지 최적이 처음에 A라는 면적을 갖고 있었으면은 그 다음은 최적이 커지죠. A-라고. 그쵸? 최적이 커지면 압력은 순간적으로 쫙 내려오면. 그러면 자, 인테이크가 막혔다고 치죠. 요게 흡배기 밸브가 막혀 있어요. 최적이 커졌어요. 압력은? 그쵸? 압력은 부압으로 바뀌죠. 낮아지죠. 그 상태에서 요게 흡기 밸브가 열렸어요. 빨려 들어오겠죠. 뭐가? 공기하고 연료가 빨려 들어오겠죠. 이게 흡기 과정. 요 과정을 180도 봅니다. 이거 좀 똑같아요. 720 나누기 4는 180. 압축은 그냥 뭐 저희 조금 전에 흡배기 밸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흡배기 밸브 닫혀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최적이 작아지면 압력과 온도는 높아지죠.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압력과 높아진 여기 또 180도가 회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폭발은 스파크 플러그를 빵 튀겨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어봤죠. 전에 튀기느냐 후에 튀기느냐. 폭발은 전에 튀기는 거죠.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폭발이 빵 일어납니다. 올라오는 애 치는 것도 있는데요. 화염 전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초속 20에서 30m 정도 가는데 분명히 여기선 거리가 있는 거죠. 얘가 맨 꼭대기에 있는 TDC라는 부분에서 불꽃을 튀기면 이동 거리,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도 이동 거리, 요 시간만큼 얘는 계속 움직이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TDC 전에 BTDC 정도에서 불꽃을 빵 튀겨서 압력을 발생시켜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다시 피스톤을 미는 거죠. 이게 180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배기는 다 끝났으니까 배기 밸브 열고 배기 밸브 열고 이때 뭐 아까 폭발 요때 빼고는 요때는 크랭크 축이 피스톤을 밀어 올리는 거죠. 피스톤을 밀어 올려서 배기 쪽으로 배출가스를 싹 다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180도. 그럼 아까 물어봤었던 크랭크 축 2회전 할 때 왜 캠축이 1회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4행정 사이클은 180도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총 2바퀴를 돕니다. 2바퀴 돌 때 한 행정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할 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는 각각 한 번씩 열려야 되죠. 한 번 열리려면 얘는 360도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이래서 2대 1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비에서 흡입압축 폭발 배기 찾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공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전공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거는 정비나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진행을 할게요.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공연비까지 좀 가고요. 3.4 공연비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로 아까는 바로 전장 보면은 여기서 1g 중량비가 나왔죠. 여기는 이제 혼합비. 이것도 어차피 중량비랑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없고 공연비는 14.7대 1. 이것도 한 20, 30년 전에는 무조건 그냥 14.7대 1이었어요. 그래서 연소질 내에 흡입되는 혼합기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공기와 연료의 중량비로 나타난다. A per F라고 하며 이론 공연비는 14.7대 1.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한 거 14.7대 1은 좀 쳐놓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쭉 가다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볼까요? 네 번째, 엔진 출력은 공연비 12에서 13대 1이 최대가 되며 연비는 하중이 걸리는 방법에 의해서 달라지거나 희박한 것이 좋다고 한다. 공연비는 늘 14.7대 1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춰서 늘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선 공연비부터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시동을 겁니다. 이런 날씨에 따뜻한 날씨가 아니라 좀 추운 날씨에 시동을 걸면은 한 5대 1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웜업을 시켜야겠죠. 엔진 웜업은 85도까지 만드는데 웜업은 한 10대 1 정도 나옵니다. 이게 시동이고 이게 예열이 끝나고 엔진이 정상 온도로 올라오면은 14.7대 1이 나옵니다.
냉각수 온도 85도 C 기준으로. 그 저희는 출발을 하겠죠. 클러치를 받고 1단은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겠죠. 그때 보통 10에서 12대 1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를 보통 일단 그냥 출발로 가시죠. 요거를 출발. 근데 출발하다가 나 좀 가야겠네. 빨리 가야겠네. 급가속을 때렸어요. 대략 8대 1 정도 급가속이 나옵니다. 그러다 이제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도로 타거나 이러면 이게 룰루랄라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한 16에서 17대 1, 17대 1 정도 고속 정속 주행 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14.7대 공연비는 14.7대 1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딱 고정돼 가지고 여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한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 시동을 자주 키면은 연료를 계속 버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추운 날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이 밖에서 뭐 기다리는 거 빼고는 대중교통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차 타고 만약 출퇴근 거리가 한 1시간 정도 거리다 라고 하면은 차 타고 다니시는 건 괜찮은데 한 20분 내외다. 겨울에는 차 타잖아요. 차가 따뜻해지면 우리 그 회사에 도착한 거예요. 전에 어디서 실험을 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시점 보니까 디젤 같은 경우는 뭐 한 1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제 차도 한참 뭐 영하권 가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시점이 한 20분 걸려요. 저 회사 도착하고 막 추워가지고 막 두꺼운 잠바 입고 떨면서 운전하고 회사 도착하면 그때 따뜻한 바람 나와. 그래서 요거 공연비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왔으니까 계속 나올 건데 어디죠? 연소 실내 중량비로 나타나고 저희 가솔린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도 공학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거 정비에서도 한번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탄화수소라는 말 많이 듣죠. 탄화수소 기호가 뭐죠? 요거 아셔야죠. 그쵸? 연료 증발가스 저희는 탄화수소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는요, 요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파라핀계 탄화수소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거는 CH 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뭐 이소옥탄 뭐 C6H14 생각나시나요? 안 나시죠? 시험 문제나 모든 볼 적에 요거 한꺼번에 같이 외우셔도 좋은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이게 보통 이게 분자식은 CN, H, EN 플러스 E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탄소 한 개에 수소 2개씩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이 나오고요. 저희 그거죠? 세탄가, 알파 나프탈린 얘네들, 이소옥탄가, 노몰헵탄가 요걸 할 적에 사람들은 이걸 다 외우잖아요.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숫자 다 외우세요. 요거 하나 공식 외우고요. 요거 하나 화학식 외우시고요. N값이 6이면 이소옥탄이 되고요. N값이 7이면 노말 헤탄이 되고요. N값이 11이면은 알파 나프탈린이 됩니다. N값이 16이면 세탄이 됩니다. 요 뒤에 물으면 그냥 얘네만 적어놔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나와요.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이건 뭐 나중에 뭐 화학 그 뭐냐 이 옥탄가 구하는 공식, 세탄가 구하는 공식도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도 돼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살짝만 연상만 되면. 이거는 이제 정규 시간이니까 이따 아마 또 나올 거니까. 해서 이 n 값이라는 게 뭐냐? 요 n을 넣는 거예요. n을 6을 여기다 넣으면은 C, 6, H 2 곱하기 6은 12 플러스 2는 14. 이런 화학식을 하나씩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는 하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파라핀계 탄화수소가 이렇고 그 다음에 저거 산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차피 공연비 나왔으니까 산소의 구성 물질. 저희 산소는 저희가 부르는 이 산소는 몇 프로가 있을까요? 대기에. 네? 70이요? 75%요. 질소가 70%. 흔히 들어죠. 질소가 대략 70%. 나머지가 산소가 30%를 차지합니다. 그 다들 묻긴 해요. 왜 질소를 안 부릅니까? 산소라고 다 불러요. 그 나중에 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질소는요 다른 애들하고 물질이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낙스라는 녀석들 나오죠.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 이상한 애가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나오느냐? 원래 20년, 30년 전만 해도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그닥 좋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연소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압축 압력도 높지가 않아요. 연료도 희박하지도 않아. 근데 계속 좋아지니까 압축 압력 높아지죠. 온도 높아지죠. 그래서 막 2000도 이제 막 다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온 고압에서 얘네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가솔린은 낙스 값이라고 얘기 안 하죠. 디젤은 낙스가 많이 문제가 좀 됩니다. 디젤은 왜 그럴까요? 압축 착화 방식이잖아요.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더 세게, 그러다 보니 좀 더 온도가 올라가고 더 많은 미립자를 그러니까 분사를 할 적에 더 많이 막 펼쳐주는 거죠. 조그맣게. 그러니까 낙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자, 요건 여담인 거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자세히 아마 후처리 장치 보면은 그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린더 배열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